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달리기 운동은 복부 비만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운동화만 있으면 다른 운동 기구도 필요 없이 어느 때나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 러닝 크루와 같은 단체 달리기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 뛰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달린다면 힘도 더 나고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달리기뿐만 아니라 공부나 사업도 마음이 맞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친구와 동료를 만나는 이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주시는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원장님 같이 또 좋은 출연자가 있다는 것. 원장님께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행을 잘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좋은 영향력이 있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서로 저기 칭찬해주면서 제가 자화자찬하면서 그냥 제가 뉴스를 읽다 보니까 이런 네. 러닝 크루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러닝 크루. 네, 같이 뛰는 사람들. 크루가 무슨? 크루가 선원 이런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네. 동료 이런 느낌으로. 네. 요새 진짜 우리 국민들 입장, 네. 아니면 환자 입장,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혼자 달리고들 있죠, 다들. 그렇죠. 네. 광장에서는 많이들 함께 모여 계시긴 한데 네. 그래도 각자의 삶 속에서는 고군분투들 다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 요즘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인데,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그런 말 있었죠. 네네. 네. 각자 도생인데 좀 심각하죠 지금. 네. 다들 요새는 하다못해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제사라든가 네. 아니면 명절 이런 때도 서로 견해가 다르고 이래서 그런데 우리가 저기 친한 사람들끼리는 아주 속 깊은 얘기라든가 진짜 그렇죠. 아주 첨예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이제는 그런 것들도 못 하고. 많이 이제 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런 게 좀 네. 그립고. 네. 네.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종교만 예를 들더라도 네. 종교들도 서로 좀 각자 도생하는 그런 분위기. 네. 네. 예전엔 같이 한 목소리 내기도 하고 그렇죠. 했었는데 요즘엔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네. 사람들 개개인마다 이렇게 사실은 혼자 살아가는 거죠. 네. 그죠? 혼자 살아가는데 또 그 바탕에는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천부인권이라고 하나? 네. 그런 게 있고, 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마다 그 본성, 네. 참된 성품이라고 하죠. 그거는 다 같다. 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는데 자신의 그 원초적인 그 능력, 근본적인 능력, 그 성품을 잘 모르니까 환자도 되고, 그죠? 네. 환자도 되고, 또 잘 안다고 또 의사도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자기의 그 본 성품이나 능력을 그 아는 능력에 있어서의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네. 근본적으로 다들 같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그 차이라는 건 뭐냐? 어디에서 생기는 거냐?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유전적인 거? 저는 배움에서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움에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배움의 기회가 없는 경우. 근데 그 배우는 거를 누구한테 배우죠?
가르치시는 스승이죠. 계실 테고, 그렇죠. 네, 아니면 스스로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어쨌든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스스로 내가 깨닫는다, 네. 이런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에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혼자 뭐 배우거나 혼자 깨닫거나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네. 그렇게 갈 수 있겠는데 또 뭐 타고나면서 뭐 서로 간에 그런 어떤 품성의 차이가 또 있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네, 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은 뭐 이제 소지인이다. 아니면 소근인이다. 해서 그 뿌리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지혜라든가 그 뭐 지식이면 지식 네.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분들한테 배워야 되죠, 그죠? 네. 능력이 뛰어난 분들 아니면 뭐 먼저 선험적인 경험을 갖거나 지식을 이제 쌓은 분들한테 배우는 거겠죠, 그죠?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운동할 때도 뭐 혼자 달리기를 하는 거 하고 또 같이 달리기 하면서 네. 또 서로 또 뭐 또 힘이 돼주고 또 그렇죠. 정보 교환도 되고 네, 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자신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자신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우리가 그 자신만의 그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사실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생각하는 바가 있긴 한데, 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시간과 돈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이라는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죠? 네. 그게 발현이 된다는 거고 아니면은 아직은 그게 발현되기에 이른 시간이거나 그죠? 네, 네. 그렇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감각의 문을 지금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어떤 막힘과 트임, 네. 막힘과 트임의 차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왜 막히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생각의 그 번잡함, 네. 그거를 이제 번뇌라고 하죠, 그죠? 네. 쓸데없는 생각들 스스로 키워가는 그거를 이제 업장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게 너무 두터워서 우리가 그걸 깨닫는 길을 가로막는. 근데 그 가로막는 두께가 이제 다들 또 다르고. 네, 네. 그게 두꺼울수록 아직은 좀 능력이 안 되고 그 소근인 아니면 소지인으로 이렇게 이제 아직은 이제 평가되는 거죠, 그죠? 네. 네네. 불교에서는 그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다 그런 네.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놀라운 말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깨닫지 못하면 부처도 중생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뭐 빗대어서 저희도 이제 이게 의료 방송인데 환자도 자신이 아픈 이유, 그죠? 네. 아픈 이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앞으로 이 병이 다시 안 걸릴지 네. 깨달으면 환자도 의사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의사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맨날 뭐 체형 얘기하고 뭐 얘기하지만 보다시피 제가 뭐 체형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에요. 근데 의사도 실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면 의사도 환자죠. 다만 우리는 그 의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을 현재는 그냥 나눠서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서로 깨닫게 좀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선생님들도 그렇고 가르치다 보면 이제 배우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가르치다가 왠지 깨닫게 되는 것들도 있고, 네. 뭐 배우다가 깨닫는 건 당연히 있긴 하겠지만은 네. 오히려 가르치면서 더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더 많이 깨달으시고 알게 되시니까 의사 선생님이 맞습니다. 더 훌륭하게 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방송을 이제 2년 넘게 네. 해가면서 뭐 예전 같으면은 그냥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깨달았다 네. 하면은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네. 좀 이렇게 정돈이 되고 그다음에 또 자꾸 기억들을 좀 닦아내고 하면서 네, 네. 잊혀지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 또 내가 이거를 그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방식, 네. 좀 더 좋은 언어 아니면은 좀 더 좋은 뭐 임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건 또 좀 더 다른 얘기지만은 방송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예. 옛날하고 뭔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옛날 같으면은 뭐 좀 창피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네. 지금은 조금 더 저를 좀 뭐라 해야죠? 겸손한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네. 더 이야기를 들으시려고 그렇죠.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아직 시간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 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대화를 아직 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좀 네, 이제 네. 내려놓게 되죠. 아, 네네. 그렇군요. 약간 좀 기다려줘야 되는 환자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때가 있겠군요. 그렇죠. 네. 네. 역시 깊이가 있으십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지난 시간에 청각의 문 중에 저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을 때 네. 우리가 그 감각의 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는 게 그래도 네. 청신경, 그러니까 그렇죠. 듣는 소리다. 네. 이제 그 말씀을 좀 나눴었던 것 같죠. 그죠? 네, 네.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좀 죽음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각의 문을 좀 대입시켜서 또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가까운 일가 친척들이나 네. 뭐 친구들이나 주변 친지들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에는 앞뒤 순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이제 순서가 네. 없다고. 네네. 혹시 가까운 데서 그런 거를 뭐 목도하셨겠죠, 그죠? 네, 그럼요.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물론 이제 친구들이 네네. 너무 빨리 오토바이 사고나 뭐 이런 걸로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는 거 보면서 네. 안타깝기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가족 중에 네, 일찍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요즘에 장례식장에 이렇게 가보면 그 한 80대에 돌아가신 분들도 네, 언제는 뭐 일찍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한 90 넘으셔야 저 천수를 누리셨군요. 뭐 이 정도로 네, 말씀하실 맞아요. 정도로. 네. 예전에는 뭐 환갑을 했던 게 60 정도만 돼도 이제 장수하셨다. 그렇죠. 어렸을 때 그랬었는데 네. 이제는 60은 청년이죠. 그런 나이가 그런 세상이 됐어요. 평균 수명이 네. 그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며칠 전에 초등학교 동창 한 분이 네, 이제 저기 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부고가 날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초등학교 동창들도 보면은 뭐 한 40대부터 네, 40대부터 뭐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은 뭐 그때는 뭐 술들을 많이 마셔갖고 뭐 간암이나 뭐 이런 걸로들도 그죠? 그렇죠. 돌아가시고 네, 그런 게 많았었죠. 그 늦게까지 장수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집안의 그 가족들의 그 연대감 아니면 우정이라든가 이런 그게 네네, 상당히 두텁다는 거. 뭐 말씀드려 보면 뭐 자식들이라든가 그 자부들이 그 어떤 효성심이라든가 네네, 이런 게 극진하고 또 형제들 간에도 아주 우애도 깊고 네, 네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수명이라는 게
앞뒤에 순서가 없고 뭐 나만의 수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명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협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래서 따뜻함이라든지 체온이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계속 유지가 돼야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기독교에서는 네. 이렇게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늘 생각하고 기도해주면은 네. 훨씬 병에서 빨리 낫는다 이런 뭐 연구도 있었고 결과도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혼자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빨리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말씀하신 기독교에서 뭐 중보기도. 중보기도. 네. 아, 그게 한자로 어떻게 되죠? 남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거를 말을 하는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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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약간 이제 비슷한 그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분을 이제 연상을 하거든요. 네. 그분이 좀 걱정스럽다든가,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안 좋은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네. 그분이 괜찮으신가? 한번 연락을 해 봐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을 하면 오후에 그분이 나타납니다. 아. 신기하네요. 네. 노년층들, 네. 나이 드신 분들 그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뭐 반 이상이 나는 나이 들어서 독거노인이 될 것 같다. 전번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네. 네. 그리고 그 중에 또 반수 이상은 나는 고독세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 네, 네. 있으시죠? 아주 정말 씁쓸하고 좋지 않은 통계죠. 네. 그래서 그 장수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어떤 가족 간의 그 유대감, 연대감이 두텁다는 거. 네, 네. 근데 독거라는 말 속에 벌써 외롭죠, 그죠? 네.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그런 어떤 뭐 연대감이나 유대감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아무튼 뭐 그 죽음에는 앞뒤가 없다고 하지만 그 이제 우리가 죽는 그 무렵에 이르르면 네. 그 우리의 그 감각의 문이 닫히는 데에는 앞뒤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혹시 연로하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 과정을 이제 뭐 옆에서 뭐 자세히는 못 보셨겠지만 네. 대략은 이렇게 보신 기억은 혹시 있으신가요? 연로하셔서 돌아가시는 네. 경우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네. 네. 화장실 갔다 오셔서 이제 쓰러지셔서 뇌졸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은 보긴 했었거든요. 네.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거 외에는 가까이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신체적인 변화 이런 건 없으셨나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냥 누워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전에 있었던 그 경험 몇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몸 상태가 네. 이제 왠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은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자제분들도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자기 부모님을 그 요양병원으로 모실 건지 네. 그걸 이제 결정을 하려고 모였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 병원에 이렇게 이제 입원을 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복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드리면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이제 자제분들이 어떻게 할까 이제 망설이다가 그렇게 했던 건데 그분이 아무튼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는 결국 이제 대학병원 가서 네. 한 뭐 좀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무렵에 돌아가실 무렵에 본인께서 나는 한 언제쯤 가실 것 같으다. 네. 그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들이 보면은 뭐 어때 장수하시는 분들 특징은 돌아가실 때도 편안하게 돌아가시거든요. 예. 큰 고통 없이 네. 모두 편하게 돌아가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도 내가 언제쯤 가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네네. 편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사실은. 네. 거의 제가 알기로 한 몇 분 차이로 진짜 돌아가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들어봤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 큰 스님들, 큰 스님들은 그러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거든요. 네. 내가 한 언제쯤 갈 것 같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분들은 평생을 그 감각의 문을 잘 단속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감각의 문이 닫히는 데에는 앞뒤가 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은 그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보면은 먹는 거, 먹고 마시고픈 그 생각이 점점 약해집니다. 식욕이 좀 줄어들고. 네. 그 생각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그 감각의 울타리 중에서 말하자면 그 생각의 울타리가 이제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그 감각의 울타리 그 5개는 아직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 어떤 모양의 울타리, 그다음에 느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생각의 울타리고, 네.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의지의 울타리고, 맨 안쪽에는 의식의 울타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쨌든 그 생각이 좀 이제 느슨해진다는 거죠. 네. 느슨해진다는 거는 뭐냐면 생각의 울타리가 가장 가운데 있는 거니까 어떤 외부와 내 몸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에 그 가운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외부와의 이제 그 교통, 어떤 그 신호, 네. 이런 거를 이제 멈추겠다는 그런 어떤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 좀 길어지시기 시작합니다. 네. 원래 나이 드시면은 뭐 잠이 짧아지시잖아요, 대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십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뭐 깨다 일어났다. 그래요. 네,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감각의 울타리 중에 이제 의지의 울타리라는 거는 내 생활,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눈 감고 다시 그 다음 날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이 연결된 그 생활의 고리, 어떤 의지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느슨해진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생각, 나에 대한 의지, 이것이 이제는 점점점 옅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 보면은 그 돌아가실 때 그런 어떤 받는 그 고통들, 네. 음식을 뭐 토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침이나 가래 같은 게 생기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호흡기적인 증상들, 이런 증상들이 오히려 초기에는 그 가라앉는다고 하나? 네. 어떤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그 감각 자극을 우리가 수용하는 그 느낌의 울타리가 이제는 좀 뭔가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밖의 신호를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를, 밖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를 이제 점점 이제 늦추어진다. 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신의 그 가족들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거를 주변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한다. 네. 네.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모양의 울타리, 네. 이제 모양의 울타리에 대한 어떤 정리겠죠. 그리고 기운을 이제 차려가면서 그 가족 간의 어떤 그 덕담이나 네. 옛날 추억이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의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마음의 울타리를 이제 여는 거죠, 그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천수를 누르시고 네. 죽음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네. 그런
사람들의 네. 모습들을 이렇게 찬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좀 깨달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돌아가실 때가 가깝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외할머니신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네. 100세 넘게 사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90세쯤 돼서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 힘이 너무 없으시고 막. 그래서 다들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주사를 몇 방을 맞으셨는데 생생하게 이제 다시 소생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다들 깜짝 놀라서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한 10년 정도 이상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네. 그 아는 지인이 그 모친께서 네. 이제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대학병원에 네. 이제 당신만 해도 이제 집중치료실이죠. 네. 집중치료실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을 제가 평소에 조금 체질이라든가 그런 뭐로 좀 잘 아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땐 그분은 그냥 탈진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탈진된 네. 건데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체질 중에서 탈진에 가장 좀 취약한 체질이었는데 네. 그분 평소에 이제 약을 드실 때도 그걸 감안해서 이제 약을 드리고 했었거든요. 네. 해서 이제 뭐 그때 약을 이제 급하게 해서 드시게 좀 해봐라. 해봐라. 근데 이제 뭐 그 병원 안에 그 집중치료실이면 병원 중에서도 구중궁궐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가정 면회 시간에 근데 틈을 이용해서 이제 뭐 했는데 아무튼 진짜 살아나셨어요. 네. 뭐 돌아가신다고 했었는데 살아나셨고 그 뒤에도 뭐 한 10몇 년 더 사셨죠. 말씀하신 그 외할머니처럼 저기 PD 선생님 외할머니처럼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교통사고나 뭐 기타 뭐 사고로 아니면은 부주의해서 뭐 아주 급성 어떤 질환으로 뭐 일찍 이제 운명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 교통사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던 길인데 똑같은 길이고 한데 그게 왜 그럴 것인가 부주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죠? 네. 그래서 어떤 큰 질환도 그렇고 어떤 그 낙상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될 낙상 사고도 부주의하는 거거든 순간 부주의하는 해서 생기는 거지. 네. 길거리에 있는 돌, 그 다음에 우리 뭐 집안에서도 뭐 문터 네. 항상 있던 거잖아. 그런데 그렇죠. 왜 그날따라 왜 걸려 넘어져?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내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타지로 이렇게 주행을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있던 길이고, 네, 그죠? 네. 신호등도 있고 다 있고 똑같이 있는데 왜 그날따라 사고가 나냐 이거죠. 그죠? 돌아가시는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감각의 이런 과정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네. 다른데 이 죽음의 과정을 좀 더 잘 감각의 그 문 측면에서 과정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시는 데에도 어떤 질환을 예방하거나 어떤 사고를 예방하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걸 잘 기억하면서 또 사고라든지 질병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시간이 다 지나서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경희안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